금일 이제 급등한 특징주로 대한제당을 보겠습니다. 오늘 대한제당이 이제 급작스럽게 오전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인데, 돼지열병 관련주로 갑자기 또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신규 테마주로 이제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테마주라는 게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테마가 만들어져서 그 테마주만 주구장창 올라가는 테마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정 테마가 올라가면서 주도했다가 그 종목들이 꺾이면서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서 약간의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 돼지열병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 그러니까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십 종목이 됩니다. 크게 이제 사료주, 닭고기주, 백신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료주, 닭고기주, 백신주도 뭐 한두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가 실질적으로 대장격으로 딱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돼지열병이 확산됐을 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유로든 조금 엮일 수 있는 이유가 있으면 일단은 세력들이 급등시키고 보는 경향이란 말이에요. 이번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를 설명해 드렸듯이 한국에서 더 이상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돼지열병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멸될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꺾이는, 그러니까 어제부터 꺾였던 그동안 급등했던 돼지열병 관련주가 계속해서 꺾여 내려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마니커, 하림, 그다음에 뭐 우진 BNG, 그다음에 우성사료 이런 종목군들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마주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대한제당이 어떤 이유로 새로운 돼지열병주로 엮였는지를 한번 보면요. 일단 대한제당은 그 음식료 업체입니다. 설탕, 제당 업체니까요. 설탕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료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돼지열병 관련주로 엮인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제당 식품, 사료, 금융, 서비스, 외식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적도 뭐 좋진 않지만 그냥 그럭저럭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한제당 같은 경우 지금 엮인 부분이 주력 사업이 설탕인데, 그 이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료, 그 다음에 축산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매출 규모가 당연히 본 사업보다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료주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로 이미 분류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한제당이 이제 글로벌 축산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부분도 열병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유였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돼지고기 가격 상승입니다. 사실 돼지열병이 빠르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돼지고기 가격은 어쨌든 올라가요. 이게 확산이 되면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살처분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돼지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마리당 돼지 가격은 올라가요. 실제로 이제 그저께 그 돼지 도매 시장에서 경매된 가격을 보면은 하루 만에 한 30% 이상도 뜨고 가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소매가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드실 분들은 빨리 사놓으셔서 드시거나 아니면 많이 사서 냉동을 해놓으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방법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어쨌든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종식됐다 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슈는 살아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 종식 발표를 내기까지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이 잠복기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열병이 걸릴 때 우수수수 걸린 다음에 딱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열병이 걸려도 잠복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기간이 다 소멸이 되고 그때 가서 발생 농가가 하나도 없어야 이게 종식입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부터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테마는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파주에서 이제 첫 발생이 됐고, 어제 같은 경우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기존에 첫 번째 발병한 경기 파주와 두 번째로 발병한 연천 같은 경우 거리적으로도 엄청 가깝진 않다는 거예요. 한 5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50km는 사실 상당히 먼 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파주 농장과 이번에 발생한 연천 농장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돼지열병이 들어온 게 파주뿐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는 돼지열병이 추가적으로 더 퍼졌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을 하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금방 소멸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성사료 같은 경우 사료의 대장주라고 보는데, 어제 윗꼬리 달고 오늘 꺾였습니다. 그렇죠? 우진 BNG, 저는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선 대장이라고 보는데 오늘 일단 꺾였습니다. 하림, 닭고기주 중에서는 이제 마니커와 함께 대장이라고 보는데, 네, 역시 꺾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꺾이는 주가가 이제 테마는 끝났구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농가 이외에 더 확진 농가가 나타나면 말할 것도 없이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완전 종식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았고, 그때까지는 테마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시 한번 반드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신규 테마주로 엮였으니까 요게 지금 가격 매력이 있어서 급등한 거지, 대한제당이 우성사료나 하림이나 우진비엔지나 뭐 이런 종목보다 매력이 있어서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 급등은 얼마 못 가요. 오늘 상한가 안 풀리면 내일까지는 가겠지만, 이게 뭐 상한가치로 계속 가냐? 분명히 조만간 흔들립니다. 그럼 조만간 흔들릴 때 다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오히려 기존 돼지열병 관련주죠. 하림이나 우진비엔지 이런 종목이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돼지열병 테마주가 신규로 어떻게든 엮이면서 올라갈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돼지열병 테마주가 쉽게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종목이 돼지열병 테마주로 분류가 될지는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2000 종목을 다 분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테마주 중에서 조정이 많이 나오면 그런 종목군들이 양봉을 보일 때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단타의 적절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의 흐름을 일단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단기 테마인지 장기 테마인지 보는 게 중요하고, 특정 섹터만, 특정 종목만 그냥 대장격으로 쫙 올라가고 다른 종목은 뭐 관심이 없게 올라가는지, 혹은 다른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가는지. 지금 돼지열병 테마주는 제일 후자,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테마주를 보는 눈을 계속해서 좀 키우는 게 앞으로 이제 돼지열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마주를 보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식은 이제 반복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